저번 영상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독서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어. 독서를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 나는 그러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재미를 찾지 못해서라고 진단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책을 고를 수 있을까? 책에 재미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지. 혹시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링크를 위에 걸어둘게. 편하게 보고 와. 이번 클립에서는 책 고르는 꿀팁, 레벨링을 해서 책을 추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우선 책 읽기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지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내가 최근에 등산을 갔다 왔다?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계속 유튜브만 보게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여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책 좀 읽어야겠다 생각했어. 한동안 책을 안 읽었거든. 그때가 한 오후 5시 정도 되었어. 유튜브 좀 생각 없이 보다가 책 읽어야지 했는데 도저히 책을 손에 들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 말인즉 우리가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돌아오면 책 읽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책은 생각보다 우리의 뇌를 많이 사용해. 그래서 우리가 퇴근 후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오면 책을 잘 안 읽게 되는 거였어. 이미 체력이 방전되었으니 책을 읽을 힘이 없는 거지. 그런데 유튜브는 보잖아. 똑같이 손에 네모난 걸 들고 눈으로 보는 활동인데 무엇이 유튜브를 보게 하고 무엇이 책을 손에서 놓게 만드는 걸까? 결국 재미야. 재미있는 활동을 우리 뇌가 원해. 재미를 느껴야 해. 그게 전부야. 재밌는 책을 골라라. 책을 읽으려면 재밌는 책을 골라서 읽으면 돼. 제일 내가 관심 있고 흥미있어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 책을 읽어. 나는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기업가 정신이 담긴 책들을 읽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재밌게 읽어. 내게는 그게 관심사니까 흥미로운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을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재밌게 읽은 슈독이나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같은 책은 재미없을 거야. 만약 특정한 관심사나 흥미있는 분야를 잘 모르겠다면 우선 소설책부터 읽어봐. 소설책들이 재미에는 으뜸이야. 막장 드라마가 재밌는 건 스토리에 빠져들어서 그런 거잖아? 소설도 결국 스토리니까 마찬가지야. 소설책은 책 읽는 재미를 알게 해줄 거야. 소설책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독서의 맛을 알아가 보는 거지. 그렇다면 어떤 소설책이 읽기 쉽고 재밌을까? 자, 이제 단계별로 추천해줄게. 5개씩 추천할 거고 레벨 1부터 5까지 차례대로 해볼게. 첫 번째 레벨, 입문용. 진짜 쉬운 책을 원하는 사람.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해. 더글라스 케네디의 장편 소설은 내가 고등학교 시절 푹 빠져있던 책이야. 어려운 어휘도 없어. 읽다 보면 빠져들 거야. 귀염미소 장편 소설들도 더글라스 케네디의 작품들과 비슷해. 러브스토리의 재미 한 스푼. 국내 10년 이하 젊은 작가들이 한 해 동안 발표한 중단편 소설 가운데 가장 뛰어난 7개 작품을 선정하여 꺼놓은 소설집이야. 매년 나오기도 하고 단편 소설집이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어. 심심할 때 읽기 좋아. 손을 떼기 힘든 몰입감이야. 연애 이야기 들으면 밤새울 수 있잖아. 딱 그거야. 자극적인 제목, 읽기 쉬운 문체. 영화가 최근 개봉하기도 했어. 원작 소설이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다뤄. 레벨 2는 초보용이야. 어느 정도 입문은 벗어난 정도.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책 읽기가 쉽지 않은 사람. 1년에 한 권에서 5권 정도 읽는 사람들에 해당해. 재밌어. 스토리도 감동적이고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알잘딱 깔센이야. 정말 뛰어난 명작이야. 마음을 묵직하게 흔드는 스토리. 한 사람의 일생을 소설로 보여줘. 이 책은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킨 화제의 책이기도 해. 판타지 무협 소설에 나올 법한 문체라 되게 술술 읽혀. 중독적인 스토리 설계야. 배우게 되는 인생 교훈은 덤. 스릴러를 좋아한다면 제격이야. 대중에게 친숙한 김영하 작가의 소설이야. 누가 이 책을 읽고 그랬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다. 문장들이 쏙쏙 박혀. 이 소설을 읽고 김영하 작가의 팬이 될지 누가 알겠어? 레벨 3은 보통용이야. 어느 정도 책에 나오는 어휘들에 익숙하며 1년에 그래도 5권 이상 읽는 사람. 아직은 책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게 더 재밌는 사람.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기로 자주 선정하는 책들 중 하나야. 읽다 보면 한강 작가가 왜 노벨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정말 재밌어.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내기를 건 한 남자의 이야기야. 세계 일주를 완주하기 위한 각종 위기들을 이겨내는 스토리에 빠져버려.
위대한 개츠비로 유명한 피츠제럴드의 작품이야. 단편 소설집이야. 얇고 가벼워 여행지에서 읽기 딱 좋아. 철학서에 자주 언급되는 소설이야. 그러나 철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단편 소설이야.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책이기도 해.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 쓴 소설이야. 작가의 뛰어난 필력으로 이 책을 읽는 재미는 배가 돼. 더불어 철학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레벨 4는 중급용이야. 서점이나 도서관에 분기에 한 번은 가는 사람, 책 읽기의 재미를 눈뜬 사람, 책을 왜 읽는지 깨달은 사람 정도 돼. 이 책은 정말 인생에 꼭 한 번은 만나봐야 해. 성장소설, 철학소설, 스탕달의 적각을 재밌게 읽었다면 이 책도 잘 맞을 것 같아. 오노레 드 발자크가 왜 많은 문인들의 찬사를 받는지 알게 해줄 책이야. 자유란 무엇인지,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인간 개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초반부만 잘 넘기면 그 이후로는 재미에 푹 빠질 거야.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예리하게 보여주는 소설이 있을까? 심리상태 묘사가 정말 훌륭한 책이야. 철학소설, 얇고 읽기 어렵지 않아. 생각이 많아지는 책이야. 볼테르의 역작 중 하나야. 레벨 5는 전문가용이야. 2, 3주에 한두 권씩 책을 읽는 사람, 책 읽기의 재미를 아는 사람이야. 까라자모조프 신의 형제들, 이 소설은 정말 방대한 양을 자랑해. 하지만 이것을 읽는다면 왜 그 많은 문인들이 그토록 도스톱을 찬양하는지 알 수 있어. 인간이 정녕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는가? 디스토피아 소설 중 가장 유명한 책이야. 나에게는 영화 이퀄리브리엄이 생각나는 소설이야. 재미있고 교훈도 훌륭해. 고상한 소설, 위대한 소설, 위대한 작가가 쓴 위대한 소설. 알베르 까미의 대표작이야. 몇 장 읽다 보면 어느새 결말에 다다르게 돼. 유명한 책이 모두 재밌는 건 아니지만 재밌는 책은 모두 유명하다. 읽는 기간만 8주가 걸린 책이야. 감상문 쓰는 데는 4주. 낱개로 5권일 정도로 거대한 분량이야. 누가 그랬다지 인류에 단 한 권의 책만 남겨야 한다면 레미제라블을 남겨야 한다고. 역사, 종교, 사회, 문화, 철학 모든 것이 이 소설에 담겨있어. 찬연하게 빛나는 고귀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이 리스트들은 내가 직접 다 읽어보고 느꼈던 것들이야.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려고 했는데 어떤 책들은 내가 읽은 지 오래되기도 했고 감상이 약간 흐릿해져 그런 기준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책의 재미를 붙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책은 이 정도구나 하는 정도로 봐줘. 그리고 각자 단계별로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줘. 나도 읽어볼게.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단계별로 책을 추천해볼게. 앞으로도 더 다양한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 들을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해서 같이 함께 하자.